근데 잘 되는 분도 있지만 누구나 네. 어쨌든 뭐 띠가 뭐 범띠가 좋으면 다 잘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범띠 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나랑 맞는 분이 오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고생을 많이 한다고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도사 박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3년 기름년 하반기 운세를 좀 일찍 알아보려고 해요. 예, 예. 상반기에 경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하반기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하반기 운세 좀 일찍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반기에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호랑이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나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띠를 전체로 치면은 말이 안 맞죠. 안 맞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호랑이띠를 타고나신 분들은 좀 외롭고 그리고 이제 좀 강한 면에 비해서 안으로는 좀 약한 면도 많고 그래서 또 혼자서 책임을 지려 하는 이런 경향이 좀 많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생이 좀 괴롭다. 예. 그래서 남들이 좀 알아주지도 못하고 근데 그 알아주는 것 자체를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범띠들은 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죠. 근데 잘 되는 분도 있지만 누구나 어쨌든 뭐 띠가 뭐 범띠가 좋으면 다 잘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범띠 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나랑 맞는 분이 오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고생을 많이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호랑이띠 분들은 선생님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안고 가려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많죠. 아, 그래서 좀 리더십도 있고 음, 리더십도 좀 있고 그 인간관계는 좀 좋아요. 범띠지만 또 태어난 시에다 달라지긴 하지만 대다수로 보면 범띠들은 그냥 거의 그렇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범띠 분들은 선생님 뭐 내가 힘든 일이 처하고 예.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겨도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지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친한 친구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는 좀 하는데 그래도 속에 말을 잘 안 하죠. 그냥 혼자 삭히고 넘어가는구나. 삭힌다기보다는 그걸 이겨내려고 하죠. 아, 예, 멋있으시네. 예,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왜 제가 범띠거든. 아, 이제 친구들도 보면 이제 그런 애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데이터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주 공부를 안 했지만 그런 내용들은 안다는 거죠. 아, 그럼 호랑이띠 분들은 선생님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서 뭐 무너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겨내려고 하는. 이겨내는 게 강하죠. 어, 예, 그 자체를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순간을 버티고 또 일어서려는 경향이 강해요. 예, 자포자기를 안 해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아. 예. 그럼 호랑이띠 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한 번씩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시기가 있다면 좀 언제가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은 이제 지금 삼재가 돌아오고 있지만 이제 삼재가 호랑이띠가 한 5년 뒤에 아마 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삼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주 육합에서 나온 말인데 3년 동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재수도 안 좋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또 9년 뒤에 돌아와요. 다시 띠가 12개니까.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어차피 그거 돌고 도는데 범띠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태어나서 나이가 10살이 묻고 20살이 묻고 30살이 묻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가 제일 힘드느냐? 범띠들은 20대 초반에 좀 힘들어요. 20대 초반에 가면 뭔가 변화들이 많이 와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가 잘못되면 이제 좀 힘들어져요, 갈수록. 30살 되고. 왜냐면 지금 일반 사람들 지금 한 30 정도 돼서 뭔가를 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20대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조금 힘든 격이 많이 와. 네, 범띠들 보면. 어떤 걸로 인한 힘듦이 좀 많이 오나요? 이거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내 마음의 신경의 변화도 많이 오고, 왜냐하면 혼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예, 왜냐하면 상의를 좀 하고, 거기서 제일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자기가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적다는 거죠, 남들하고. 상의를 안 해. 좀 독불장군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면 괜찮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범띠들이 그때 되면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보통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해오신 우리 호랑이띠분들 하반기부터는 좀 좋은 운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반기 우리 호랑이띠분들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 이제 올해를 보면 범띠들이 올해 좀 좋아요. 올해가 이제 좋다고 보는데 하반기 때 이제 그 결정이 와요. 보통. 그러니까 올해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운이 들어왔어요. 범띠들이.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좋은 변화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변화들이 이제 결정을 맺는 거예요. 후반기 되면. 그래서 하반기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에 의해서 후반기 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좋아요. 올해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은 네. 더 열심히 하시고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벌리시고 일을. 확장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면 그 결실이 올해 끝나기 전 하반기 때 뭔가 이제 결과로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럼 호랑이띠 분들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내 걸 새로운 거를 좀 준비해볼까 시작해볼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도전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생각하시고 있던 거를 좀 주저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 네. 시작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난 금전은 좀 어떻게 풀릴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금전운도 좀 이제 좀 풀릴 수 있는 시기가 좀 다가올까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일이 잘 되면 돈은 따라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예요. 여기 무조건. 범띠가 좀 인간관계로 인한 좀 상처들이 좀 많이 있나요? 예, 많죠. 그리고 사람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 뭐 영업을 하는 분들이든 좋은 인연이 와야 그게 곧 돈이 된단 말이죠.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벽에 걸리는 거예요. 이 범띠들이. 근데 그것만 유도리를 잘하면 이제 좀 훨씬 나아진다. 근데 올해는 운이 돌았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뭔가 일을 하면. 선생님 보시기에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달이 있다면 몇 월 달의 운기가 좀 가장 좋아 보여요? 하반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월 상달을 하고 10월 상달, 이제 음력 10월 달인데 네. 그때 되면 이제 뭔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결실이 나와요. 답이 나와. 예, 그러면 그때 결실이 나와야 내년도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쵸. 한 해가 거의 다 오시니까. 음력 10월이면은 이제 11월 이제 12월을 가거든요. 양력으로. 근데 그때 돼서 뭔가 결성이 나와야 다음 해를 또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때 아마 이제 무슨 결정이 나올 거예요.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죠. 진짜 좋네요.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 올 한해 하반기에 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호랑이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범띠 분들은 늘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띠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호랑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마음을 좀 버리시면 좋아. 왜냐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혼자 외롭단 말이에요. 그게 곧 그거예요. 예. 띠는 그냥 띠일 뿐이요. 단지 내가 그 호랑이 때 해서 태어나서 호랑이 됐지만 이제 그 호랑이 띠에 대한 운세는 무시할 수 없지만 내가 호랑이 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사는 거는 항상 유도리 있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잘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을 잘 돌아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하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첫째 조건은.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호랑이띠 분들이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선생님은 또 원래 점사 보실 때 띠나 이런 걸 안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들어오시면 신점으로만 보시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정말 참고로만 해주시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은 아무래도 본인의 사주 넣고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몰라요. 저는 진짜. 봐야 합니다. 아. 그분을 봐야 영을 띄워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점 0점이거든요. 그걸 보지 사주는 몰라요. 그럼 전화점사 같은 경우는 목소리 듣고 느끼시는 거죠, 선생님? 전화점사는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봐야 돼요. 아니 사진 같은 거 보면. 사진만 봐도 대충 나와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사진을 봐서도 나오지만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만의 가지고 온 기가 있어요. 기운 다 틀려요, 사람마다. 네네. 근데 그거를 감지를 한단 말이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저 방문 통해서 좀 또 다 자세히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